자, 그래서 다시 좀 전에 그래서 물의 전기분해까지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을 보면 거기 그림에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 요거 보이냐 얘들아? 어딘지 찾았어? 응? 응. 거기 그림에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 보여? 네. 그래서 수산화 바륨이라고 하는 물질하고 그 다음에 염화 바륨이라는 물질이 서로 뭐 한다? 반응을 해. 근데 이게 대표적인 무슨 반응이냐면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얘하고 반응할 때 어딘가에서 열을 뭐 하는 거야? 어딘가에서 열을 흡수하면서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거기 그림을 잘 봐야 되는데 그림에 보면 이렇게 생긴 그 삼각 플라스크 보여? 어? 그림. 그리고 그 바닥에 뭐가 있어? 바닥에 이제 나무판을 깔고 그 사이에다가 뭘 넣느냐면 그 사이에다 이제 물을 집어넣어. 사이에. 알았어? 그러면 요 사이에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수산화 바륨하고 염화 암모늄이 서로 뭐하면? 반응을 하잖아. 그럼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이 반응하면 어딘가에서 열을 뭐하는 거야? 어딘가에서 열을 흡수하는데 그걸 어디서 흡수해 오냐면 요 밑에 깔려있는 뭐에서? 물에서 그 열을 이렇게 흡수한단 말이야. 그럼 물이 열을 뺏기면 뭐가 되겠어? 물이 물을 뺏기면 어? 물이 열을 뺏기면 뭐 하겠어? 얼잖아. 얼음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나무판하고 요 삼각 플라스크가 서로 뭐 하는 거야? 아니 다시 해볼게. 얘네 둘이 반응하면 어딘가에서 열을 뭐 하는데? 열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열을 흡수하는데 요 사이에 뭐가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물에 있는 열을 뺏어 온단 말이야. 그러면 흡열되면서 물이 뭐 하는 거야? 열을 뺏기니까. 물이 얼어요. 언다고. 그럼 물이 얼면서 요 나무판이랑 삼각 플라스크를 서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붙여준다. 그래서 이렇게 들면 뭐야?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붙어서 다 따라 올라오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되겠어? 그래서 전형적인 무슨 반응이기 때문에 흡열 반응인데 흡열 반응은 주위에서 무엇을 흡수하니까 주위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걸 갖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 삼각 플라스크에서 뭐야? 얘네 둘이 반응할 때 이 주변에서 열을 흡수하는데 물에서 열을 뭐 하기 때문에 흡수하기 때문에 물이 얼어서 이게 달라붙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열을 흡수함으로 주위의 온도가 낮아져서 나무판에 묻힌 물이 얼어서 플라스틱과 나무판에 뭐 한다? 이게 달라붙는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3번에 보시면 이제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 에너지를 어디다 이용하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써 있지. 그래서 첫 번째가 연료를 연소할 때, 그 다음에 휴대용 손날래, 그 다음에 자체 발열 용기, 뭐 캠핑 같은 거 갈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제설제 들어본 적 있지? 눈 녹일 때 쓰는 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야? 그치,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염화칼슘이죠. CaCl2 이렇게. 뭐도 쓰냐면 이것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염화나트륨, 소금도 쓸 수 있지. 그래서 얘네들이 다 물에 뭐 할 때? 물에 녹으면서 뭐 한다? 물에 녹으면서 열을 이렇게 방출하기 때문에 그 방출한 열 때문에 눈이 뭐 하는 거야? 눈이 녹는 거지.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염화칼슘이 물에 용해될 때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눈을 뭐 하는 거야? 녹인다 이렇게 되겠지. 아, 선생님 지금 아까 비 제일 많이 올 때 와가지고 지금 신발이 다 젖어가지고 너무 찝찝해. 신발 벗고 하시는 크린토피아. 아니 그런 말은 왜 하는 거야 도대체? 크린토피아 이런 거는? 어? 1층에 있어. 아니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 갑자기 그게 생각나? 1층에 있어. 빨래. 어? 1층에 있어. 빨래 해준다 해도. 양말 신고 이상하네. 저희 다 신발 벗고. 자, 그래서 3번을 해볼게. 개념 확인 퀴즈 3번. 1, 2번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3번 보면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뭐라고 부른다? 열을 흡수한다 이렇게. 그치? 그걸 이제 흡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열을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4번에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가 뭐 하는 거야? 그치? 열을 방출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상승하는 거지.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가 뭐 한다? 응?
흡열반이니까 주위에서 열을 뭐 하니까? 흡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위의 온도는 낮아진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양주 왜안 와요? 양주? 아프대. 지금 아파요. 자, 그래서 뒤에 보면 문제 있잖아. 실력 따지기. 그거 가기 전에 145페이지. 핵심 자료 3, 4번. 145페이지 할게. 자, 그래서 6번 해볼게, 6번. 자, 화학, 어딘 다 폈어? 네. 응, 6번에 화학 반응에서 열 에너지 출입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1번, 발열 반응은 주위의 열을 흡수한다. 뭐라고 고쳐야 돼, 이거는? 주위의 열을 흡수하니까 무슨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잖아. 그래서 6번에 1번은 틀렸겠죠. 그 다음 2번,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가 뭐 해줘야 돼? 흡열이니까 주위에서 열을 뭐 하니까? 흡수하는 거지. 주위의 온도가 낮아져야지. 높아진다라 했으니 틀린 거지. 그 다음에 3번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만큼, 아까 선생님이 30, 100 이런 숫자로 보여줬잖아. 그 차이만큼 열 에너지를 뭐다? 흡수하거나 뭐 한다? 방출하는 거지.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발열 반응에서 반응물은 열 에너지를 뭐 한다? 발열 반응이니까 뭐야? 열 에너지를 뭐 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뭐가 된다? 생성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지. 그 다음에 5번에 5번 맞아 틀려 얘들아? 아니에요. 틀려요. 그치. 흡열 반응 에너지 흡수하니까 반응물의 에너지 합은 생성물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7번.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뭐라고 부르고? 그치. 발열 이렇게 부르고, 이때 주위의 온도는 그러면 뭐 하겠어? 낮아진다. 응? 아니, 발열 반응이니까 주위로 에너지 방출하니까 온도는 상승한다. 이렇게 높아진다 해야 되겠지. 이와는 반대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로부터 열 에너지 흡수하는 반응이니까 반대말이니까 뭐가 돼? 흡열. 그치. 흡열 반응이 되겠고, 이때는 주위의 온도가 뭐 하냐면 낮아진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 다음 8번. 다음 반응이 발열 반응이면 발, 흡열 반응이면 흡을 써보래. 그럼 1번 뭐다? 1번. 철이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철이 된다. 발 되겠지, 발열. 그 다음에 2번, 메테인을 공기에 연소니까 태우는 거니까 발이 되겠고, 그 다음에 휴대용 냉각 팩으로 음료수를 차갑게 보관한다. 그치, 이건 흡이 돼야 되겠지. 니네 그러니까 드라이 아이스라고 들어본 적 있지? 네, 베스킨 드라이 아이스. 그럼 드라이 아이스가 하는 역할이 뭐야? 자체 유지인가? 응? 아니, 오늘 배운 걸 봤을 때 얘가 하는 역할이 뭐야? 발열. 흡열이네. 응, 얘가 이제 아이스크림 대신에 뭐 하는 거야? 열을 흡수해서 고체에서 기체로 뭐가 된다? 상태 변화하는 거지. 그렇죠? 고체에서 기체로 뭐야? 기체로 상태가 뭐 하면서? 상태가 변하면서 열을 대신 뭐야? 흡수해 주는 거지. 그러면 뜨거워져? 드라이 아이스를 흡혈을 하는데 왜 드라이 아이스가 차가워요? 원래 흡혈하면 낮아져 온도가. 아니, 아니, 그게 어떤 생각을 하면, 아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주위에서 열을 흡수하면 그 반응 일어나는 데가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 주위에서 흡수하는 걸 갖고 화학 반응이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 열은 그냥 사라지는. 아니,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주위에서 열을 흡수해야지만 고체인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로 바뀔 수 있다고. 그 에너지를 갖고. 그러니까 상태 변하는데 그 에너지를 쓰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마그네슘 리본을 묽은 염산 수용액에 넣어. 그럼 뭐 하는 거냐면 금속과 산이 반응하니까 뭐다? 발열이 되겠죠. 발열. 그 다음에 5번에 눈이 내린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린대. 그래서 발이지. 제설제니까. 그 다음에 탄산수 나트륨이 아까 빵 만들 때 설명했잖아. 무슨 분해되는 거야? 열분해되는 거지. 그래서 열을 흡수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생성하니까 이건 흡열이 되겠죠. 흡열. 그 다음에 7번에 산과 염기를 섞으면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 산염기 중화 반응 뭐다? 발열이 되겠지. 발열. 그러니까 중화열 보통 이렇게 부르지. 그 다음에 8번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광이 아까 뭐였어? 빛이잖아. 그러니까 빛을 뭐 한다? 빛을 흡수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빛을 흡수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 되겠지. 흡열 반응. 그 다음에 추운 겨울철에 휴대용 손난로니까 뭐야? 손난로. 중이었구나. 반이요. 어떻게 입을 어떻게 할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할까? 네. 아 근데 그러면 그 선생님 그러면 또 아동학대야? 장례식장에서 아동학대를 안 하면서 입을 벌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아니 그 이빨 뽑는다고 위에다 걸려요. 면봉을 있잖아요. 면봉을 아니 있잖아요. 그 기계 같은 걸로 조이는 기계랑 어. 늘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바로 여기를 9번은 발이 되겠죠, 발. 자, 그 다음에 9번 해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래. 1번에 산인 염산과 염기인 수산나트륨이 반응할 때는 열에너지를 뭐한다? 그렇지, 방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탄산수 나트륨이 분해될 때 주변 온도가 내려가는 거지. 흡열이니까. 그 다음에 눈이온지 제설제를 뿌리면 제설제가 물에 녹으면서 열에너지를 또 뭐한다? 방출해요. 그렇지, 방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잠구대, 병문제. 됐죠? 그래서 그 뒤에 실력 따지기 문제 숙제 해오면 되고 이제 앞으로 넘어와. 그래서 앞으로 넘어와서 아니 일단은 아니야. 80페이지 80페이지. 오감은 예상. 아니 일단 7단원 7단원. 네. 자, 80페이지 보면 제목이 물질을 뭐 할 수 있대? 분류. 물질을 분류할 수 있다. 근데 이걸 배운 적이 있거든? 알았지? 물질을 분류하는 걸 이제 배운 적이 있어서 이제 한 번만 다시 해볼게. 일단 그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자연계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물질이 있어, 이런 거. 혼합물이라는 게 있어, 혼합물. 알았지? 혼합물. 어떤 서로 다른 물질들이 뭐 하는 거야? 섞여 있는 거야, 섞여 있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봤을 때 뭐 소금물 이런 것처럼 어떤 서로 다른 물질이 섞여 있는 게 뭐가 되냐면 섞여 있는 게 이제 혼합물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혼합물은 뭐 할 수 있냐면 혼합물은 분리를 할 수 있어, 분리. 알았지? 서로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섞여. 아니 그렇게 눈치 보면서 계속 그런 걸 할 거면 왜 도대체 있는 거야 여기? 응? 그래서 혼합물은 그냥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섞여 있는 걸 우리가 나누는 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분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다에서 소금을 얻을 때 소금과 물을 뭐 하는 거야? 분리하기 위해서 물을 그냥 뭐 하면 돼? 증발시키면 날아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혼합물을 이제 뭐 하게 되면 혼합물 우리가 이제 분리하게 되면 그 혼합물을 이루고 있는 어떤 다른 물질들이 뭐 하겠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소금물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소금물을 뭐 하게 되면 소금물을 분리하잖아. 그럼 소금물을 분리하면 소금하고 무엇으로? 물로 분리가 된다. 그렇지? 소금하고 물로 분리가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소금하고 물 같은 애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소금하고 물 같은 애들을 보통 뭐라 부르냐면 그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이런 애들 뭐라 부른다? 이런 애들 화합물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화합물. 알지? 뜻이 뭐냐면 화합물이 화학적으로 뭐 한다? 화학적으로 결합한 물질이다. 이렇게. 혹은 화학적으로 뭐 합쳐져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해서. 알지? 그래서 물은 뭐 앞에서도 여러 번 했으니까 식으로 쓰면 뭐가 돼? H2O고 실제로 소금을 뭘로 쓸 수는 없다. 소금을 식으로 쓰기엔 너무 복잡해. 근데 소금을 이루는 거의 주성분이 염화나트륨이야. 알았지? 그래서 소금을 이루는 게 주성분이 염화나트륨이기 때문에 NaCl이다 이렇게 부른다. 근데 이게 염화나트륨이라고 읽는 거기 때문에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뭐 한 거야? 결합한 게 이제 소금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화합물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 화합물은 다시 뭐 할 수 있냐면 분해할 수 있어, 분해. 왜냐면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그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놈을 다시 뭐 하는 거야? 분해할 수 있는 거야, 분해. 대표적으로 할 때 아까 설명한 것처럼 무슨 분해를 하냐면 전기 분해가 제일 단순해.
그렇지. 전기 에너지를 뭐해서? 가해서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을 나눠주는 거지. 얘네 두 개를. 그러면 우리가 소금의 주성분이 염화나트륨이니까 염화나트륨을 전기 분해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나트륨하고 뭐가 나온다? 나트륨하고 염소가 나온다. 알겠어요? 그리고 물을 뭐 하면?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뭐가 나온다? 수소, 산소가 나온다. 물을 분해하면. 그러면 나트륨, 염소, 수소산소는 더 이상 뭐가 안 돼. 얘는 더 이상 분해가 되는 물질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성분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원소야, 원소. 알았지? 물질이니까 이런 거를 원소라고 부른다, 원소. 그래서 주기율표를 우리가 했을 때 어떤 원소 기호 있잖아. 원소 기호는 얘를 원소 기호로 나타내면 뭐고? NA이고 얘를 원소 기호로 나타내면 CL이고 얘를 원소 기호로 나타내면 H, 얘 원소 기호로 나타내면 O, 뭐 이렇게 뭐 하는 거야?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물질은 계속 뭐 하다 보면 분리하거나 분해하다 보면 더 이상 뭐 하지 않는,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물질이 이제 원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원소들을 잘 정리한 표가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주기율 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을 보통 표현할 때 요런 애들 있잖아, 요런 애들. 이쪽에 있는 애들. 알았지? 화합물과 원소를 보통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순물질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지구상에 있는 물질은 뭐하고 뭐로 있는 거야? 순물질과 혼합물질. 그렇죠? 순물질과 혼합물질. 그렇죠? 순물질과 뭐로 돼 있다? 혼합물로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우려고 하는 파트는 결국은 뭘 하는 거냐면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데? 혼합물이라고 부르는데 그 혼합물을 순물질로 뭐 한다? 순물질로 분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그렇지? 여러 가지, 그거 계속 그렇게 할래? 어?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응? 왜 그래? 이유가 뭐야? 왜 계속 수업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계속? 응? 이거 아동학대야? 너도 나 지금 계속 학대하는 거잖아. 왜 계속 수업 시간에 방해하냐고. 나 수업하는데. 저참 뜯어진다 하지 않았어? 근데 진짜 뜯어져. 실제로 선생님 중학교 때 중학교 우리 과학 선생님이 학생 한 명 귀 뜯은 적 있어. 그러니까 귀를 완전히 뜯은 거 아닌데 이렇게 해서 꽉 져가지고 여기가 떨어졌어. 이쪽 뒤에가. 그 실제로 꼬맸어. 잡아 뜯어서. 뭐 했다고? 떨어졌다고? 얘가 말했어요. 안 뜯어. 어디 네 귀도 한번 해보자. 너 귀는 잘 뜯어. 어? 안에 근육 보여요? 뭐라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피나지. 뼈 보이죠? 청년이 문제 없어요. 정면에 문제 없어요. 귀가 뭔가 커진.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 요 단원에서 우리한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뭐가 있는데 혼합물이 있는데 그 혼합물을 무엇으로? 순물질로 뭐 한다? 순물질로 분리하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학 파트에서 우리가 아까 이제 1교시 때까지 한 거 기준해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데요. 그렇죠? 양도 되게 많고. 그래서 혼합물을 뭐 하는 방법을 배우냐면 순물질로 이제 분리하는 방법을 뭐 한다? 배운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차이점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혼합물하고 이쪽에 있는 순물질 얘기했을 때 혼합물이랑 아까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듯이 서로 다른 물질이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야? 섞여 있는 거잖아. 그럼 섞여 있기 때문에 원래 있는 물질의 성질을 뭐 하면 안 돼? 잃어버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소금의 주성분이 염화나트륨을 먹어도 짠맛인데 내가 염화나트륨과 물을 섞어서 뭘 만들어도 소금물을 만들어도 그 소금의 짠맛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순물질이 섞여서 뭐가 되는 거야? 혼합물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뭐였다고 치면 요걸 분리한다고 치면 요거 있잖아. 순물질을 섞어서 뭘 만드는 거야? 혼합물질을 만드는 걸 좀 약간 유식하게 뭐라고 부른다? 용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소금과 물을 섞어서 뭘 만들어도 소금물을 만들어도 원래 있는 소금의 성질이 잃어버리는 게 아니야. 그럼 무슨 변화야 이게? 중3 거로 치면 무슨 변화? 그만하라고 진짜. 어? 두꺼운 사람 그만하라고 진짜. 샤프 다 너무 길어. 그러니까 중3 과정으로 치면 순물질이 용해돼서 혼합물이 되는 건 무슨 변화인 거야? 물리 변화야, 화학 변화야? 화학 변화. 어? 물리 변화.
아니 계속 얘기하잖아. 원래 있는 물질의 성질이 뭐 하는 게 아니야. 바뀌는 게 아니니까. 원래 소금이 갖고 있는 성질이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소금물이 되니까 뭐가 된다? 이런 건 물리변화라고, 물리변화. 그러니까 혼합물 내가 분리하거나 혼합물 용이하는 것들은 다 뭐야? 물리변화다 이런 거지. 근데 여기 지금 화합물을 무슨 분해한대? 전기 분해하잖아. 그러면 전기 분해한다는 건 화학적으로 결합해 있는 물질을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슨 변화다? 얘는 화학 변화란 말이야. 화학 변화. 그럼 화학 변화니까 원래하고 성질이 뭐 한 거야? 성질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봤을 때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나트륨이란 물질은 순수한 나트륨을 먹잖아. 죽어. 그렇지?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이 아니고 그냥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을 먹으면 죽고 염소라는 물질을 먹으면 뭐 한다? 죽어. 알았지? 둘 다 되게 위험한 물질이란 말이야. 근데 나트륨하고 염소를 화학적으로 반응시켜서 뭘 만들면? 염화나트륨을 만들면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짠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그러니까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원래 있는 물질의 성질을 뭐 하는 거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야. 물리 변화가 일어나면 원래 있는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원래 있는 성질이 뭐 예를 들면 얘하고 반응해서 얘가 되면 원래 있는 성질을 뭐 한다? 원래 있는 성질을 이제 잃어버린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책의 제일 첫 번째 1번에 순물질이다 라고 해서 뭐다?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보이세요? 그래서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을 보통 우리가 순물질이라 해서 거기 첫 번째 나오는 게 호돈소 물질 보여? 어? 거기 책에 써 있는 거야. 호돈소 물질 보여? 그게 원소야. 알았지? 호돈소 물질이 다른 말로 하면 원소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더 너네들한테 편할 수 있냐? 원래 모든 물질은 다 뭘로 돼 있냐면 기본적으로 원자로 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 종류의 원자로만 되어 있는 물질이 뭐다? 원소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트륨이라고 하면 뭐로만 되어 있는 거야? 나트륨 원자로만 되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염소라고 하면 뭐야? 염소 원자로만 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한 종류의 원자로만 되어 있는 물질이 뭐다? 호돈소 물질이다. 그래서 거기 지금 모형이 무슨 모형이 나왔어? 금이라는 모형이 나올 때 그 동그라미 있는 거 보이지? 그게 다 그냥 뭐야? 금 원자야. 금 원자. 알았지? 금 원자, 금 원자, 금 원자, 금 원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원소라고 하면 이게 다른 말로 길게 쓰면 호돈소 물질이라 해서 거기다 좀 적어 놓으시면 이렇게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 적어 놓으면 한 종류의 뭐다? 한 종류의 원자로만 되어 있는 뭐다? 물질. 알았지? 한 종류의 원자로만 되어 있는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 원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뭐가 있어? 화합물이니까 화합물은 최소 몇 개다? 최소 2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최소 2종류 이상의 뭐야? 2종류 이상의 원자로 되어 있는 물질이 화합물. 그러니까 아까도 봤듯이 만약에 물을 선생님이 그려보면 산소라는 원자 하나랑 수소라는 원자 몇 개가? 2개잖아 이렇게. 그죠? 산소라는 원자 하나랑 수소라는 원자 몇 개가? 2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면? 화합물이라고 부르면 최소 뭐다? 최소 2종류 이상의 원자로 되어 있는 물질이 화합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응? 합쳐서 순물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근데 거기 밑줄 하나 그어야 될 게 뭐냐면 순물질의 성질에다가 별표 좀 쳐놓으세요. 성질. 알았지? 성질에 보시면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등 물질의 특성이 뭐하다? 일정하다. 알았지? 거기 써있는 이제 우리가 곧 배우게 되는데 물질의 특성이 뭐하냐 하면 일정하다.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거기 써있는 물질의 특성 중에 이런 게 있거든. 끓는 점이 있어요. 끓는 점. 끓는 점이 있는데 끓는 점에 이 점이 뭐야? 뭘 뜻하는 거야? 온도야. 온도. 끓는 온도란 말이야. 그래서 물은 보통 봤을 때 우리가 사는 이 현실 공간 안에서 보통 물은 몇 도씨에? 100도씨에서 끓기 시작해.
근데 이게 물이 100g이 있건 1000g이 있건 예를 들면 1kg이 있건 1000g이 있건 모든 물은 다 몇 도씨에서 끓는 거야? 다 100도씨에서 끓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에 상관없이 양이 뭐 하는 거야? 양이 많던가 적던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면 기본적으로 일단 몇 도씨에서? 100도씨에서 다 끓는 거야. 어? 무슨 말이야? 불이 조그마다는 게 무슨 뜻이야? 물 자체가 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또? 불이 조그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불로 물을 끓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이 작든 크게 상관없어요. 아닌가? 시간만 오래 걸리는 건가? 그러니까 불의 크기가 근데 보통 우리가 불의 크기를 크다 작다 이런 표현을 해? 보통 하지 않아요? 아 그래? 나는 그런 말 쓰지 않는데. 불났을 때 약간 불 엄청 크게 보여. 아니 근데 그런 건 상관없이 어차피 내가 물을 온도를 막 올리다 보면 결국 몇 도가 돼. 100도가 되면 그 100도씨에 뭐 하기 시작하겠어? 끓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내가 100g을 갖고 뭐 센 불고로 생각해서 100g을 하거나 아니면 약한 불꽃을 해서 100g을 실험을 해도 어쨌든 최종적으로 몇 도가 되면 100도씨가 됐을 때 물은 끓는다고. 근데 이거의 양이 많거나 적거나에 상관없이 무조건 물은 몇 도씨에서 끓는 거야? 100도씨에서 끓는 거야. 100도씨에서. 그게 뭐야? 그게 순물질의 성질이야. 무엇에 상관없이? 양에 상관없이 예를 들면 물질의 특성의 대표적인 게 끓는 점인데 끓는 점이 계속 뭐하다? 일정한 거지. 근데 예를 들면 혼합물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저기 선생님이 써놓은 것처럼 소금하고 물이 있었을 때 내가 물에다 소금을 얼마만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물의 끓는 점이 막 변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라면 끓일 때도 만약에 그냥 물에다가 스프하고 건더기를 넣잖아. 그럼 실제로 물이 100도씨보다 뭐한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스프를 뭐 라면을 여러 개 끓인다고 하면 물도 많아지는데 스프도 많이 넣는 거잖아. 그러면 끓는 점이 뭐야? 끓는 점이 더 높아.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고. 그러니까 면이 뭐야? 빨리 익기 때문에 잘 뿌는 거야. 라면 여러 개 끓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순물질하고 혼합물질의 제일 큰 차이가 순물질은 뭐 한다? 순물질은 뭐 한다? 물질의 특성이 뭐 하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양이 많거나 적거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근데 혼합물은 어떤 물질하고 어떤 물질을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섞는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 섞느냐에 따라서 이제 물질의 특성이 뭐 한다? 변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꼭 기억해야 될 게 순물질의 성질에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등 중요한 말이 물질의 특성이 뭐하다? 물질의 특성이 일정한 게 뭐하다? 순물질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혼합물이어서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거기 밑줄 한번 거세요. 섞여 있는 거야. 알았지? 혼합물이라고 부르면 뭐 하는 거다? 혼합물이라고 부르면 섞여 있는 거야. 섞여. 그럼 화합물이라고 부르면 뭐라고 하는 거야? 화합물은 섞여 있는 게 뭐야? 섞여 있는 게 아니고 화합물은 화학적으로 뭐 하고 있다?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돼? 분해해야 돼. 분해. 알았지? 그 다음에 혼합물이라는 건 뭐 했기 때문에? 섞여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섞여 있기 때문에 뭐 한다? 분리하는 거야. 의미가 다른 거야. 섞여 있으면 뭐 하는 거고 분리하는 거고 결합해 있으면 뭐 하는 거야? 분해한다. 이렇게. 그러면 결합해 있는 걸 내가 분해하면 원래 있는 성질을 뭐 한다? 원래 있는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고 섞여 있는 걸 뭐 하면? 섞여 있는 걸 분리하면 원래 있는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자, 거기 밑줄 한번 보세요. 섞여 있는 물질. 알았지? 섞여 있는 물질을 보통 우리가 혼합물이다 라고 해서 거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혼합물은 균일도 있고 뭐도 있다? 불균일도 있다. 그냥 그 정도. 알았지? 균일과 불균일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질을 보시면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자, 거기 밑줄 혼합 비율에 따라서 물질의 특성이 뭐한다? 달라진다.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혼합물이라는 거는 섞여 있는 뭐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특성이 뭐한다? 특성이 변한다.
그래서 비율에 따라서 특성이 변하면 뭐라고 부르는 거야? 혼합물이고, 뭐에 따라서? 양에 상관없이 뭐 하지 않으면, 특성이 변하지 않으면 뭐라고 부른다? 순물질. 알지? 양에 의해서 특성이 변하지 않으면 순물질, 섞는 뭐에 따라서, 섞는 비율에 따라서 특성이 변하면 뭐다? 혼합물.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2번에 자,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해서 좀 적어 볼게요. 알지? 물질의 특성. 그래서 거기 물질의 특성에 써 있는 게 물질의 여러 가지 성질 중에 거기 한번 밑줄 그으세요. 뭐에 상관없이 양에 관계없이. 알았지? 중요한 말이야. 물질의 특성이라는 건 첫 번째 중요한 말이 그 물질의 뭐에 상관없이 양에 상관없이. 양에 상관없이라는 말은 그 양이, 물질의 양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밑줄 그라고. 이제 또 멍 때리는 거야. 또 계속 죽도록 펜 하다가. 응? 여기도 그거 때문에. 응, 그 뭐 교사형이니까 거기다 뭐 낙서해도 돼요. 그냥 안 할게요. 괜찮다고 해도.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라는 건 거기 밑줄 한번 양에 관계없이 그 물질만이 갖는 뭐다? 고유한 성질. 예를 들면 물이 있으면 물이 뭐에 상관없이 양에 상관없이 물만 갖는 뭐다? 고유한 성질.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은 보통 몇 도씨에서 끓는다? 100도씨에서 끓는다. 맞지? 그래서 그런 고유한 성질을 물질에 뭐라고 부르냐면 물질의 특성이다 불러서 여기서 얘기하는 고유한 성질들이 거기 몇 개가 써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겉보기 성질. 근데 뭐 이건 안 중요한 거야. 그냥 겉으로 보는 성질이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무슨 뭐가 있다? 무슨 점들이 있어요.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뭐가 있냐면 아주 중요한 과학에서 계속 나오는 밀도.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용해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이제 고유한 성질이 양에 상관없이 모든 물질이 겉으로 보이는 성질. 그래서 그걸 겉보기 성질. 그 다음에 뭐다? 무슨 점. 그렇지?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이거. 그 다음에 밀도. 그 다음에 뭐다? 용해도.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은 녹는 점이 몇 도? 0도. 어는 점이 몇 도? 0도. 끓는 점이 몇 도? 100도. 그 다음에 물은 밀도가 몇이다? 물은 밀도가 1. 이런 값들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에 상관없이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뭐라고 부른다? 그걸 물질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물질마다 다 이런 고유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양에 따라서 이런 고유한 성질들이 변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무슨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게 혼합물이 되겠지. 맞죠? 양에 따라서 지금 여기 선생님 칠판에 쓴 이런 것들이 변하면 그런 것들은 혼합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밑에 그래프가 나오거든. 그래프. 그래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를 좀 해볼게.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첫 번째 일단 가로축을 봐봐. 가로축을 뭐라고 써있냐면 그냥 시간인데 이걸 좀 정확하게 쓰면 그 앞에도 좀 써주세요. 뭐 하는 시간이냐면 이거를 이렇게 가열 시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물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야? 가열하는 거야. 그럼 가열하는 시간에 따라서 자 세로축을 보면 뭐다? 세로축을 보면 자 요게 써있어. 온도가. 알았지? 그러니까 읽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가열 시간에 따른 무슨 변화다? 온도 변화. 알았지? 가열 시간에 따른. 그래서 이제 먼저 물을 보면 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렇죠? 물은 이렇게 돼. 그러니까 뭐 하다 보면 막 가열을 뭐 하다 보면 가열을 하다 보면 어떤 특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온도가 뭐 하지 않는다?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이 시점이 온도로 봤을 때 몇 도냐면 100도씨가 돼서 뭐 지금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고 있지만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야? 상태 변화하고 있는 거야. 상태 변화.
그렇죠? 예를 들면 액체에서 무엇으로? 액체에서 기체로 뭐 하는 거야? 상태가 변하고 있으면서 뭐 한다? 계속 100도를 뭐 하는 거야? 유지하는 거지, 100도를. 근데 거기랑 같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이 아니고 무슨 물이 있대? 소금물 있잖아. 그럼 소금물은 그래프가 이제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먼저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그래프가 한번 꺾이는 게 얘들아 느껴져? 응?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 한번 꺾이는 게 느껴져? 그러면 꺾이면 일단 여기서 뭐 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게 여기서 끓기 시작하는 거거든? 근데 끓기 시작하는데 다른 점이 뭐냐면 끓는 점이 계속 뭐 한다? 끓는 점이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뭐 한 게 없는 거야? 이렇게 수평한 구간이 뭐 하지 않는다? 수평한 구간이 나오지 않는 거야.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인데 보통 우리가 어떤 물이 있었을 때 물에서 액체가 뭐가 된대? 액체가 기체가 된다는 건 예를 들면 이 안쪽에 있는 액체 상태에 있는 물 분자가 끓으면 순간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순간적으로 기체가 되면서 뭐 한다? 날아가는 거야.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네, 듣겠어요. 진짜. 요 안에 있는 뭐가? 안에 있는 액체가 순간적으로 뭐가 되면서? 기체가 되면서 뭐 한다? 기체가 되면서 날아가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걸 보고 뭐 한다? 끓는다 이렇게 부른다고. 알았지?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으면 여기에 예를 들면 내가 소금 같은 걸 뭐 하는 거야? 소금 같은 걸 집어넣잖아. 그럼 이 소금이라는 놈이 예를 들면 물이 액체가 돼서 무엇으로 날아갈 때 기체가 돼서 날아가잖아. 날아갈 때 날아가는 걸 소금 입자들이 뭐 하는 거야? 붙잡는 거야. 못 날아가게. 그러니까 쉬운 말로 바꾸면 이 소금이 물이 뭐 하는 거를 물이 끓는 거를 뭐 하는 거야? 끓는 걸 방해해 주는 거야, 얘가. 그렇지? 소금이라는 놈이 물이 끓는 걸 뭐 한다? 방해해 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요 수용액 안에 소금이 많을수록 방해하는 정도가 뭐 하겠어? 커질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여기서 뭐 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 물이 날아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물이 날아가면 소금이 상대적으로 양이 점점 뭐야?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방해하는 정도도 뭐 하는 거야? 방해하는 정도도 점점 더 커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하기 시작했을 때 끓기 시작하잖아. 그럼 끓기 시작하고 나서 계속 뭐 한다? 계속 끓는 점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뭐가 안 나오면 응?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수평한 구간이 안 나오면 알았지? 수평한 구간 이렇게 막 끓다가 뭐야? 수평한 구간이 나오지 않잖아. 그럼 뭐란 뜻이야? 화합물. 원한물. 이게 아무런 교육의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뭔가 듣지를 않는데 뭘 알아? 어? 아니 이게 두 개를 봤을 때 얘가 뭐가 되고 응? 얘가 혼합물이 되고 그게 화합물. 식물질. 얘가 이제 예를 들면 화합물도 되는 거니까 이게 순물질이 되겠지. 순물질. 혼합물이 모르가 있으니까. 그래서 혼합물은 서로 다른 물질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고유한 성질이 뭐 하는 거야? 고유한 성질이 변하는 거야. 네? 그리고 화합물은 순물질에 속하기 때문에 고유한 성질이 뭐 하지 않는 거야? 변하지 않으니까 물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몇 도에서 끓어야 돼. 일단 100도에서 끓는 동안에 수평한 구간이 생기는 거지. 근데 혼합물은 서로 다른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원래 순물질보다 끓는 점이 뭐야? 끓는 점이 더 높고 끓으면서도 끓는 점이 계속 뭐 한다? 끓으면서도 끓는 점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최소한 뭐 할 수 있어야 돼? 진짜. 어? 뭐라 그랬어 또? 심장이에요. 아이고. 아니 그래프를 보고 최소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지. 순물질과 뭐의 차이를. 순물질과 혼합물의 차이. 얘는 순물질이고 얘는 뭐다? 혼합물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거기 밑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순물질인 물은 100도씨에서 끓지만 혼합물인 소금물은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끓는 동안에도 온도가 뭐야? 끓는 동안에도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뭐 잡다한 걸 되게 떠나서 최소한 중학교 2학년 이 물질의 특성 파트를 할 때 우리가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뭐하면 보잖아. 그럼 두 개의 그래프를 보고 아 얘는 순물질이고 얘는 뭐다? 혼합물이다. 이 정도가 구분이 돼야 돼. 오늘 수업한 거 기준에 했을 때.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하라고 여기는 뭐다? 좀 내용을 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그 옆에는 거꾸로 물과 소금물의 무슨 곡선일까? 냉각 곡선이니까 소금물이 물보다 더 뭐야? 더 낮은 온도에서 뭐 하기 시작한다? 얼기 시작하는 거야. 소금을 얼리면 짜요. 소금물은 얼면 짠 맛이 날 수가 없어. 왜냐면 어는 거는 물만 어는 거지 소금이 어는 게 아니야. 너 예를 들면 네가 빙하를 막잖아. 빙하는 짠 맛이 없어. 그래서 에비앙이란 물이 파는 거잖아. 빙하 농인물이. 비양이 잘 녹인 거예요? 아 빙하가 원래 짜냐고?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아니 내가 분명히 지금 얘기하면서 얼 때는 물만 언다고 했는데 빙하가 짜요 이런 거는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너는. 근데 물이 응? 없는데 그 바다에 있던 소금을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야. 아 그냥 바다. 그러니까 소금물의 농도가 예를 들면 바닷물의 소금의 농도가 빙하가 얼에 따라서 더 진해지겠지. 짜겠네. 그럼 점점 더 짜지면서 더 안 얼겠지 바닷물이. 그렇게 치면. 예비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비양이 비싼 거예요. 에비앙 거의 원래 그려지잖아 이렇게. 원래 진짜 오늘 저거 녹화를 내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너 가만 냅두는 거지. 니네는 진짜 이게 유튜브에 올라간다고 이거 뭔가 이렇게 답이 없는 것 같아. 아직 너무 어려서 그런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순물질은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이 뭐하다? 일정하지만 거기 밑줄 한 번만 거주세요. 순물질은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이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뭐하지 않는다?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될 때 0도씨에서 뭐 하는 거야? 0도씨에서 계속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어는 거거든? 근데 거기다 소금을 집어넣게 되면 그거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면서 온도가 계속 내려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1페이지로 가서 이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이제 거기까지만 오늘 할게. 그래서 일단은 자, 요거 해볼게요. 나가. 그냥 나가도 될 것 같아. 응? 나가서 둘이 계속 더듬고 놀아. 응?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끓는 점을 보시면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액체가 끓어서 기체가 되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로 이렇게 써 있어. 알았지? 그래서 일단 끓는 점이라는 건 뭐가 된다?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액체가 기체로 바뀌니까 이런 것들을 뭐 한다고 부르냐면 상태 변화. 알았지? 액체가 기체로 뭐 하는 거다? 상태 변화. 혹시 이름 뭔지 아니 얘들아 이거? 이게 기화가 되겠죠. 기화. 그지? 그래서 기화라는 뭐다? 상태 변화라는 거지.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끓는 점이기 때문에 뭐 한다? 온도가 뭐하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야. 근데 이게 분명히 열을 가하는데 온도가 계속 뭐하게 유지되는 거야?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잖아. 그럼 그 가한 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 배운 걸로 치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발열이야, 흡열이야? 응? 발열이야, 흡열이야? 아니, 열을 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 가한 열을 물이 흡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흡열을 하는 거잖아. 그럼 열을 흡수해서 뭐야? 액체가 뭐가 된다? 기체가 되는데 보통 열을 흡수하면 온도가 뭐 해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그잖아. 내가 알콜 램프로 가열을 하면 그걸 물이 흡수하면 물의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온도가 계속 어떻게 유지되는 거야?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이건 중학교 1학년 다 배워서 알겠지만 뭐 하는데 에너지 다 쓰는 거야? 상태 변화하는 데 에너지 쓰는 거야. 원래 액체가 기체가 된다는 건 액체
분자들이 서로 이렇게 분자 간 인력이 있는데 그걸 뭐 한다? 그걸 이렇게 끊으면서 기체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태 변화하는데 뭘 쓰기 때문에 에너지 쓰는 거 있지. 여기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상태가 뭐 하는데? 상태가 변하는데 무엇을?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기 때문에 계속 뭘 해도 가열을 하고 있는데 가열을 하는데 뭐 하다가 끓다가 뭐 한다? 온도가 이렇게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그런 걸 끓는 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있었다 쳐 이렇게 거기 보는 것처럼 두 개가 있어서 예를 들면 얘가 물이고 얘가 에탄올이었다라고 하면 물과 에탄올이 서로 무슨 물질이야 일단? 응? 서로 다른 물질이지. 왜? 뭐가 다르니까. 수평한 구간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수평한 구간이 다르다는 건 서로 다른 물질. 왜? 끓는 점이 뭐가 되니까. 끓는 점이 물질의 특성이란 말이야. 물질의 특성이라는 건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이물질과 이물질을 서로 뭐 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라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 다른데 똑같을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데 똑같을 수 없어. 물질인데 뭐냐 끓는 점이 똑같을 수 그럼 같은 물질이지. 응. 왜냐면 물질의 특성이라는 건 뭐 하기 때문에 그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뭐야? 고유한 성질이잖아. 그럼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물질인데 뭐 끓는 점을 뭐 하게? 끓는 점을 같게 만들 수는 없지. 물론 만들려면 뭐 압력을 다르게 하거나 하면 되는데 어차피 그렇게 하면 니네들이 너무 논리가 벗어나니까 서로 다른 물질이니까 일단 뭐 한다? 끓는 점이 다른 거지. 그리고 둘 다 무슨 구간이 있어 이렇게? 수평한 구간이 있으니까 일단 물, 에탄올은 둘 다 무슨 물질이다? 반대로 치면 뭐는 아니다. 혼합물 아니야. 알았지? 혼합물 아니잖아. 왜? 혼합물은 수평한 구간이 없으니까. 그럼 물과 에탄올은 둘 다 뭐가 된다 일단? 순물질, 순물질. 근데 물이 에탄올보다 뭐가 더 높은 거야? 끓는 점이 더 높은 거지. 그럼 거기 써있듯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끓는 점이 다른데 자 거기 밑줄 한 번만 거주세요.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일수록 입자 사이의 인력이 크다. 알았지?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일수록 입자 사이의 인력이 크다. 그러니까 물과 에탄올 중에는 물 입자와 에탄올 입자 중에는 입자 사이의 인력이 누가 더 큰 거야? 물 입자가 이제 입자 사이의 인력이 더 큰 거지. 그래서 더 뭐 해야 돼? 그래서 더 높은 온도에서 뭐 하기 시작한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는 거지. 첫 번째 무슨 말인지 알겠어? 끓는 점이라는 건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건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구간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구간을 보고 아 일정한 구간이 있으니까 뭐고? 순물질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그럼 두 순물질 중에 입자 사이의 인력이 누가 더 세냐라고 하면 끓는 점이 높은 게 입자 사이의 인력이 더 세다 이렇게. 알았어? 그러니까 끓였을 때 더 높은 온도에서 뭐 하는 게?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 게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더 높은 온도에서 상태 변화가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얘네 둘의 무엇을 비교할 수 있냐면 입자 사이에 무엇을? 입자 사이에 인력을 뭐 할 수 있다? 인력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얘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으니까 물은 에탄올에 비해서 입자 사이의 인력이 뭐하다? 더 크기 때문에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 옆을 보면 그 옆에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럼 두 그래프를 보면 무엇이 서로 똑같은 거야? 두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무엇이 똑같아? 그 변. 응? 수평한 구간이 똑같잖아. 그러면 무슨 점이 똑같다? 끓는 점이 똑같은 거야. 그렇지? 얘나 뭐가 똑같다? 끓는 점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뭐다? 같은 물질이야. 알았지? 끓는 점이 똑같다라는 거는 같은 물질이다. 근데 그럼 얘네 둘이 같은 물질이긴 한데 얘는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얘는 요만큼 가열할 때 끓는 거고 얘는 이만큼 가열해야지 뭐야? 끓는 거니까 아 선생님이 요 색깔로 그린 그래프에 비해서 상대로 더 오랜 시간 뭐 하는 거야? 더 오랜 시간 가열을 해야지 끓는 거지. 그러면 더 오랜 시간 가열해야지 끓는다는 건 얘네 둘이
끓는 점. 수평한 구간은 서로 뭐 하기 때문에? 수평한 구간은 똑같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지만 무슨 차이가 있다? 양의 차이가 있는 거지. 누가 양이 더 많은 거야? 빨간 거야, 하얀 거야? 빨간 게 양이 더 많은 거지. 양이 더 많은 거니까 뭐 하는데? 끓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가열을 뭐 한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게 수평한 구간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 뭐다? 순물질이고 물이 에탄올보다 무엇이 더 높으니까 끓는 점이 더 뭐하다? 높으니까 입자 사이의 인력이 더 크다. 이렇게 하면 되고 얘를 봤을 때는 수평한 구간이 서로 뭐하니까? 같으니까 수평한 구간이 같으면 뭐다? 같은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얘가 얘보다 더 오랫동안 뭐 해야 되니까? 더 오랫동안 가야 되니까 아 얘가 얘보다 뭐한다? 물질의 양은 더 많다. 이렇게. 그렇죠? 응. 근데 수평한 구간이 똑같기 때문에 뭐하다? 끓는 점이 똑같으니까 같은 물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되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이제 녹는 점하고 어는 점이 나오니까 녹는 점하고 어는 점은 그냥 같은 말이거든. 왜냐면 물의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은 다 몇 도야? 다 똑같이 0도란 말이야. 알았지? 근데 다만 우리가 녹는 점이다 라고 표현하면 뭐 하는 거야? 고체가 뭐가 되는 거고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뭐 한다고 불러? 고체가 액체 되니까. 응? 그치? 융해한다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어는 점은 액체가 뭐가 되니까?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한다고 부른다? 이거 응고한다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융해되거나 응고할 때 이것도 역시 뭐 하는 거야? 응? 고체가 액체로 될 때도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다 뭐 해야죠?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이지. 그럼 이게 이제 뭐 한다는 뜻이야? 이 지점에서? 녹고 있다 이런 뜻이. 그죠? 내가 뭘 하면 가열을 하는데 온도가 올라가다가 뭐 하면 일정. 물론 얘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뭐 해야 돼? 처음에 시작할 때 고체란 말이야. 그럼 고체 상태에서 내가 얘를 열을 가해서 온도를 올리다 보면 뭐 한다?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그 지점을 뭐라고 부른다? 그 지점을 녹는 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랬다가 다시 이제 얘를 가열을 계속하면 녹는 점에서 온도가 계속 일정하다가 다시 뭐 하겠어? 다시 온도가 올라가요. 다시 온도가 올라갔다는 건 이제 뭐가 됐다는 거야? 완전 녹아서 다 액체가 된 거지. 그러다가 다시 내가 만약에 얘를 뭐 하면 식히잖아. 식히는 거야. 알았지? 냉각시키는 거야. 그럼 다시 온도가 뭐야? 다시 온도가 내려가서 다시 뭐 한다? 온도가 일정하니까 이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러면 이제 어는 점에 도달한 거지. 그랬다가 다시 온도가 뭐 한다?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너? 왜? 응? 아, 불편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도대체 뭐가 불편하는 거야? 응?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만 안 보니까. 자, 그래서 뒤에 넘겨서 83페이지 보면서 좀 더 해볼게요. 83페이지. 자, 83페이지 1번에 자,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으면 0표, 옳지 않으면 X표 하시오.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화합물은 순물질이다. 맞겠지? 그 다음에 균일 혼합물은 균일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성분 물질 당연히 뭐 하겠어? 고르게 섞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은 혼합물을 이루는 순물질이 본래의 성질과 다른 성질로 변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혼합물은 성질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4번에 균일 혼합물은 성분 물질이 섞인 비율에 관계없이 성질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비율에 관계없이 성질이 일정하다. 아니지. 어떤 비율로 섞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화합물은 물질의 양에 따라서 화합물은 어디에 속하니까? 화합물은 순물질에 속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순물질에 속하기 때문에 양에 따라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다음 물질을 순물질과 혼합물질로 구분하시오라고 했거든. 그러면 일단 수소 되겠지. 수소. 그 다음에 뭐 된다? 구리. 그 다음에
에탄올, 소금. 그 다음에 소금. 근데 나머지 뭐 사이다, 우유, 뭐 설탕물, 화강암 이런 것들은 이제 혼합물이 되겠죠. 혼합물. 근데 이제 굳이 외우진 않아도 얘들아, 알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순물질과 혼합물질의 정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3번에 순물질인 물은 100도씨에서 끓지만 혼합물인 소금물은 100도씨보다 뭐한다? 그치? 이게 혼합물이기 때문에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끓는 동안에 온도가 계속 뭐 하는 거야? 계속 높아져요. 왜냐면 소금이 끓는 걸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은 0도씨에서 얼지만 소금물은 0도씨보다 뭐하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해서 어느 동안에도 계속 온도가 뭐야? 낮아지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자, 물질의 끓는 점과 녹는 점에 대한 설명에서 OX. 1번. 액체가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뭐라고 부른다? 그치? 끓는 점. 이렇게 부르는 거고.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면 입자 사이의 힘이 뭐하다? 강하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써 있는 입자 사이의 힘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과학으로 가면 이렇게 보통 불러요. 분자간 인력이라고. 그래서 분자간 인력이 세냐 약하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3번에 압력이 커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거기 별표 한번 쳐주세요. 알지? 거기 별표.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경험들이 보통 다 있는데 이게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잖아.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공기의 양이 뭐 하기 때문에? 공기의 양이 준단 말이야. 그럼 공기의 양이 줄면 그게 보통 우리가 기압이 뭐 한다고 부른다? 기압이 낮아진다 이렇게 부른다. 알았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공기의 양이 점점 줄기 때문에 그러면 공기의 양이 주니까 그건 기압이 뭐야? 기압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기압이 떨어지면 원래 물이 끓어서 이렇게 날아갈 때 물이 끓어서 날아갈 때 이 끓어서 날아가는 거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공기가 뭐 하고 있는 힘? 공기가 누르고 있는 힘이 그걸 방해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압이라는 게 뭐 하게 되면 기압이라는 게 줄어들잖아. 그러면 그만큼 여기 안에 있는 물 분자가 날아가는 거를 방해하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뭐 한다? 기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뭐야? 물이 되게 잘 끓는 거야. 낮은 온도에서도. 그래서 실제로 높은 산에 올라가면 뭐 에베레스트 산 이런 데 가면 물이 한 75도 이때쯤에 끓어. 그러면 쌀이 뭐 하겠어? 쌀이 안 익는 거야. 쌀은 한 90도 정도가 돼야지 쌀이 익는데 물이 75도에서 끓어버리면 75도보다 높은 온도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압력을 좀 뭐 해줘야 돼? 높여줘야 되니까 예를 들면 냄비 같은 데 위에다 뭘 올려놓은 거야. 돌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놔서 누르는 힘을 뭐 한다? 누르는 힘을 이제 강하게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압력이 뭐 하면? 압력이 커지면 끓는 점이 뭐 한다?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런 거 사용하는 집이 있거든? 혹시 집에 이런 거 쓰는 사람 있냐? 압력밥솥 이런 거? 밥할 때? 밥솥이 있잖아, 밥솥. 아, 밥을 안 해? 그러니까 전기 밥솥이 압력 밥솥입니다, 다. 여기 밥솥은 안 써요. 아, 그럼 뭘 써? 햇밥 먹어, 맨날? 그러면? 밥을 안 먹는 거 아니야? 전기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럼 뭘로 연결돼 있어? 그럼 아궁이야? 나무 떼는 거야? 어? 뭐 여러 가지가 한다. 아니 전기로 밥을 안 해? 그럼 뭘로 해? 장작대요. 장작대? 약간 뭔가 어. 랩인가 프라이팬인가 뭔가. 뚜껑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압력이 커지면 끓는 점이 뭐한다? 압력이 커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4번에 끓는 점은 외부 압력에 따라서 변함으로 물질의 특성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근데 꼭 X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면 압력이 뭐한 상태에서 압력을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뭐야? 서로 다른 물질의 끓는 점을 비교하면 돼요. 그렇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서로 다른 물질의 끓는 점을 뭐 하면 된다?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끓는 점은 반드시 뭐가 된다? 물질의 특성이 된다라고 봐야 돼. 알겠죠? 그러면 5번 같은 물질이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뭐 해야 돼? 같아야죠. 무조건 같아야 돼. 알았지?
같은 물질이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무조건 같다. 그 다음 6번에 물질의 양이 2배로 증가하면 녹는 점이 높아지냐? 맞아, 틀려? 맞아. 아니에요.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은 물질의 뭐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양에 뭐 한다? 똑같아요. 그렇지, 양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5번. 그래프는 고체 나프탈렌의 가열 냉각 곡선이다. 그럼 1번에 나프탈렌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을 써보래. 혹시 찾을 수 있겠어, 거기서? 61도. 그렇지, 81도. 그죠? 끓고. 81도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2번. 가하고 마 중에 고체와 액체의 나프탈렌이 함께 존재하는 구간이 어디겠어? 나하고 라지. 왜냐면 거기 부분이 뭐 하고 있으니까? 상태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프탈렌은 뭐야? 그치, 순물질이지. 이유는 녹는 점과 어느 점이 뭐 하기 때문에? 그죠, 서로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죠? 1번에 81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 하고, 이제 숙제는 그 뒤에 부분, 아까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있잖아. 이제 거기 해오시면 돼요. 그거 이름 그거 칩 소리 나는 거.